정말 우리 로얄 클럽에 들어오신 분들은 연봉이 한 2억이 넘어가니까 그런대로 좀 이제 살만하죠. 그 중에는 연봉 3억, 4억, 5억, 6억 되시는 분도 이제 여기 6억 넘어가는 분도 여기 이제 몇 분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대부분이 다 몹시 가난했던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다른 것은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초창기에 오셨던 분들보다도 물이 좀 좋아요. 물이 때깔이 좀 젊은 분들도 있고요. 그때는 평균 연령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이제 제법, 그런대로 노후 대책 정도는 되어 있는 분들, 본인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 없다 하는 분들도 요즘에는 이제 제법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좀 주변을 돌아보려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다 이러시는 분들이 지금 애터미 사업에 이제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들을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도 녹록지는 않죠. 사실은 나라 걱정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개인 가정들이 문제야. 개인 가정들이. 여러분들 나라가 엄청 잘했어. 막 정치도 잘하고 경제 정책 기가 막히게 펼쳤어. 그럼 몇 프로 더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3%만 잘 되면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우리 5%, 6% 잘 될 수가 없어요. 중국처럼 지금 우리보다도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도 지금 6%대 엄청 지금 거기도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6%대밖에 안 돼요. 우리가 6%대 성장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우리 정도의 경제 규모가 되는 나라 중에 6%대 성장할 수 있는 나라 없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러니까 아주 잘하면은 3%, 아주 못하면은 1.5%, 그 1.5%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 소득이 1.5% 늘어나면 어때요? 팔자가 쫙 펴지고 막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래요? 200만 원 버는데 막 3만 원 더 들어왔어 막. 그러니까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요 200만 원 들어오다가 203만 원 들어오도록 해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잘 못해봐야 얼마 빠지냐면은 거기서 200만 원에서 3만 원 빠지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는 지금 각 개인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나라에 요즘에 이제 복지 정책들 이제 많이 합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별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전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다가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 해보는 거예요. 전에는 병든 사람, 또 장애가 있는 사람, 노약자, 또 어린애들, 소년, 소녀, 가장 이런 쪽은 당연히 도와야 된다. 그런 쪽이나 돕고 사지성성한데 뭘 못하겠다는 그런 놈들이 있으면 그냥 엉덩이를 걷어차가지고 막 정신 차려 해가지고 한 대씩 주 패가지고라도 아이 사지성성하고 그러면 어디 가서 노가대판에 가서 일이라도 해가지고 뭔가를 할 생각을 해야지. 정신이 썩어가지고 막 제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시대가 지금 그렇게만 할 수도 없는 시대가 좀 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요즘은 서서히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능력이 있어도 먹고 살기가 힘든 사회가 점점 돼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AI 시대가 됐죠. 인공지능 사회가 됐죠. 그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20대 80의 법칙, 파레토 법칙 해서
20%의 사람들이 80%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뭐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다 20대 80으로 나뉘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회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20대 80만 해도 그런 대로 살만한데 1대 99로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Occupy the Wall Street,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그래가지고 99%의 반란이 있었죠. 이 1%들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를 없애버리면은 그 1%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 생각할 때 이제 99%라는 것이 요 전체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느냐, 분배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분배가 잘 될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제가 막 독점이라든가 뭐 부자들이 더 부자 되는 것을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염려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런 그 인식 중에 이 부의 집중을 막더라도 한편은 개념 정리가 좀 잘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 뭐 쉽게 얘기합시다. 그냥 재벌들 싹 해체시키면은 그 부가 서민들한테 쫙 내려올까요? 이거를 토지의 개념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지주들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졌죠. 근데 지주들 거를 다 뺏어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토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공장이라든가 무슨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해를 해가지고 나눠주면은 그 가치가 그대로 보존이 돼가지고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냅둬요. 그냥 어떤 역할들이 있어. 그리고 우리 소민들이 알아서 좀 하면 제일 좋아요. 알아서 합시다, 그냥 우리가. 그리고 나라에서도 뭐 잘해줘봐야 1.5%밖에 더 잘해줄 게 없거든요. 못해봐야 1.5%고. 그러니까 거기에도 너무 뭐 신경 쓰지 말고, 대기업들, 그룹급 회사들 전 세계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나름대로 뭐 대기업이 또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대로 역할을 하라고 놔두고, 우리 소민들이 좀 우리 문제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요렇게 나가면은 나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 서민들은요, 뭐 1%, 2%, 3% 좋아져 갖고 답이 없어. 왜? 아니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벌고 있는데 거기서 뭐 3% 좋아지고 10% 좋아진다고 뭐 얼마나 더 나아지냐 이게. 어떻게 좋아져야 되냐면은 100%, 200%, 500% 막 이렇게 좋아져야 됩니다. 1000% 막 이렇게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국가가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할 거냐? 뭘 가지고 할 거예요? 뭘 가지고? 예? 딱 쉽게 답 나오네. 자, 이 애터미라는 것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애터미는 뭔가 이제 이렇게 뭐를 하려고 하면은 자본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본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자본을 가지고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다단계 회사들 중에, 엉터리 같은 다단계 회사들 중에 주머니에서 몇백만 원씩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걸 자본으로 해요. 그러면은 내가 몇백만 원을 내놨는데 몇백만 원 이상 못 벌면은 손해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해 나는 일을 하면 안 돼. 애터미는 손해 전혀 안 나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어차피 여기 있는 생필품들 있죠?
예, 칫솔 사 쓰고 화장품 사 쓰고 해모임 먹고 뭐 이런 거 샴푸하고 이런 걸 다 한단 말이에요. 라면도 사 먹고. 그러는데 여기서 팔고 있는 애터미 제품이 내가 지금까지 할인 매장이나 백화점이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서 쓰던 것보다도 더 비싸거나 좋지 않으면은 안 써야 돼. 그런데 이게 내가 전에 사서 쓰던 것보다도 품질이 더 좋은데 가격은 더 싸네? 그러면은 돈을 벌거나 안 벌거나 이런 거 생각 없이라도 애터미 제품을 사 쓰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요거 판단 서시죠. 그러면은 애터미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지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못하는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해서 애터미 사업을 못하는가? 절대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애터미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뭐냐? 내가 전에 쓰던 것보다 좋고도 싼가? 사이트 딱 들어가고 샴푸 딱 찍어보고 얼마에 샀는데 애터미 거 얼마네? 이거 더 싸네? 이렇게 딱 판단이 서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기에 충분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으란 말이에요. 머리 나쁘니 뭐 공부 못했느니 막 이런 핑계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제품들을 내가 그냥 쓰기만 하더라도 그 순간에 나는 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평소에 이런 생필품들을 써. 생필품은 돈이 없어도 쓰는 거예요. 그렇죠? 빚쟁이한테 쫓겨 다니면서도 이는 닦죠. 그렇죠? 샴푸는 써요, 안 써요? 쓰죠. 예. 그럼 무조건 써요. 세수는 해요. 또 화장품도 어려울수록 더 팔리는 게 화장품이야. 왜? IMF 때요, 다른 매출은 다 떨어졌는데 화장품 매출이 올랐어. 왜 올랐게요? 그동안은 남편이 벌어오는 돈 가지고 쓰니까 그냥 집에서 화장도 안 하고 있다가 남편이 실직자가 되니까 이제 나가려니까 민낯으로 못 나가니까 찍어 바르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 한 세트씩을 더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화장품 매출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도 팔려나가고 안 좋을수록 더 팔려나가는 것이 화장품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장사가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쓰게 돼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면은 이웃집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이 봤을 때 나는 싸고 좋다는 판단이 섰는데 이웃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다? 이웃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충분히 알려만 주면은 당연히 그런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쭉 소비자 집단이 만들어져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받는 것이 애터미 사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투자된 게 있어요, 없어요? 별도로? 없어요. 내 생활비가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어차피 쓸 돈이었는데 좋은 걸 싸게 썼어. 손해 났어요? 도리어 이익을 봤어요? 이익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키워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키워나가려고 하면 가만 놔둬도 잘 클까요? 뭔가 노력을 해야 될까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알려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원리상으로 봤을 때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는 계속 일취월장 성장을 해온 거예요. 자, 지금 이 사업은 누구에게도 피해자가 없는 거예요. 다만 자기가 얼만큼 확신이라는 걸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하니까 이거는 될 수밖에 없겠네 하고 자기가 얼만큼 꾸준하게 그거를 해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거를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어요. 자, 58년 개띠들이 지금 은퇴하기 시작을 했죠. 예? 베이비 부머의 딱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58년생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5, 6년생들, 5년생들 거의 물러났고 지금 5, 7년, 5, 8년생들 올해 이제 막 은퇴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살 날은 많이 남았어요. 30년, 평균 4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지금 거의 90살까지 사는데 지금 이제 우리 세대는 거의 100살까지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연금 나온다고 하는 것이 그나마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연금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죽지는 않아. 그런데 좀 베풀면서 살고 여유 있게 살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쪼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금이 앞으로 늘어난대요, 줄어든대요? 줄어들다가 안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러면은 그럼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지금 제2의 인생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세울 거냐 하는 거예요. 자, 뭐 국가 공무원도 했고 좋은 대기업에도 있었고 뭐 좋은 직장에 있었다고 칩시다. 뭐 교직에도 있었고 자 좋은 직장에 있었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삶을 뭘로 살아갈 거냐 하는 거예요. 연금에만 의지해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개는 뭐를 했냐면 자영업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커피집 차리고 뭐 차리고 식당 차리고 그래서 치킨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막 닭튀김집 엄청나게 차렸어요. 지금 그런 자리들은 대부분 이제 치열한 경쟁에 의해서 밀려나는 자리예요.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퇴직금 받았던 거 홀라당 거기다 넣어버리고 나니까 지금 이제 노후를 보낼 소비할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소비가 진작이 안 되는 것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금을 받는다든가 뭐 그런 퇴직금이 있다고 하면은 꼭꼭 싸놔야 돼요. 그러면서 돈 안 들이고 뭔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애터미는 돈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가 쓰던 생필품만 그냥 사서 쓰면서 다른 사람도 생필품 사서 쓰라고 하면은 되는 사업이 바로 애터미 사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자들이 정말 해볼 만한 사업인 거예요. 안 하다가 정말 안 될 수도 있겠죠.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다 치더라도 손해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자기 퇴직금, 연금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느니 뭐 한다고 그냥 뭐 등산 다니지 말고 놀지 말고 여기 와가지고 그냥 세미나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냥 계속 센터에 가서 듣고 시스템에 빠지지 말으라는 게 계속 듣다 보면은요 그래도 이게 돌아가요. 생소한 일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가보자 그러면 돼요. 가서 들어보니까 괜찮더라. 그렇게 그것만 계속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요 요게 딱 체질인 사람이 있어. 근데 내 주변에는 아무리 봐도 체질인 사람이 없다. 상관없어요. 체질 아닌 사람도 데려다 앉혀놓고 또 데려다 앉혀놓고 그런데 그 체질 아닌 사람도 또 다른 사람 데려다 놔. 근데 그 중에 체질인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입이 안 떨어져. 입이 천근만근이야. 그래서 귀로 들어가면 이게 머릿속에서만 뱅뱅뱅뱅뱅 돌아가지고 입으로 나오질 않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들어갔다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나온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내가 안 나오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을 주변에다가 그냥 앉혀놓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찾느냐? 그냥 이런 데 데려와가지고 들어보자. 그리고 이제 봄도 됐는데 나들이 간다 치고 세종시라는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매주 여기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앉혀놓다 보면은 여기 와 있는 사람 숫자가 10명도 되고 20명도 되고 어떤 사람은 이제 50명, 100명 이렇게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그 사람들이 쓰는 것만 가지고도 내가 오토 판매사가 돼.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씩이 나와.
30년을 근무를 해가지고 받는 연금이 200만 원대인데, 아니 뭐 1년, 2년, 3년 했다고 칩시다. 1년, 2년, 3년 만에 내가 오토 판매사가 돼가지고 200만 원씩 벌면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자, 그냥 놀듯이 일하듯이 노는 것이 일이고 일하는 것이 노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그냥 모셔와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은 정말 이것을 해야만 되는 사람들, 또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진입을 꺼려 하던 분들 중에 들어오는 분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업으로도 하고, 또 지금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노후대책이 안 서는 직장 다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틈나는 대로 야간에라도 세미나 들어보고, 또 우리 동영상이 있어가지고요 얼마든지 스마트폰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것도 주변 사람들한테 막 싸주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서 또 그냥 화장품 쓰고 칫솔 쓰고 샴푸 쓰고 라면 끓여 먹고 이래 가면서 고등어도 먹고 이래 가면서 그냥 그런 사람들 늘려나가면은 되는 사업이 바로 애터미 사업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생활 자체가 마케팅이 되는 사업이에요. 나는 도무지 뭔 말인지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꾸준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지금 시대 상황이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코드 하나씩 만들어서 상속 좀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정말 먹고 살 길이 깝깝한 세상이 와요. 지금 공부 잘하면 해결될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죠? 꽝이에요. 지금 앞으로 우리 자녀들 세대들, 손자 세대들은요 그들이 하는 일 중에 68%는 지금 세상에 없는 일이에요. 68%가, 그러니까 32%만 지금 있는 직업이 그대로 가요. 우리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해요. 그런데 68%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고 있어, 걔네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부 잘해가지고요 우리가 했던 일들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해라, 꽝이에요. 우리 로얄 마스터 분 중에 한 분, 자기 아들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3년, 4년 동안 공부한다고 하고 있는 동안에 애터미는 엄청나게 발전을 할 것 같은데, 차라리 애터미 안에 있으면은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다른 애들은 취직하겠다고 할 때 이미 얘는 소득이 몇 배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싹싹싹싹 빌어가지고요 학교를 중퇴를 휴학을 시켜놓고, 그 중퇴죠 뭐 다시 안 가면은. 그러고 이제 해외 가가지고 애터미 사업하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도 이제 제법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득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로얄 마스터 자녀들 중에는 벌써 30이 안 됐는데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소득되는 애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 친구들은 지금 어디 있냐면은 고시 학원에서 지금 열심히 200만 원 받을 수 있는 직장을 향해 가지고 지금도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얘는 벌써 2,000만 원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300에서 700 버는 자리를 놓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요 엊그제 은행 창구에 가서 이제 송금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은행 창구에를 갔어요. 제가 이렇게 일을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회장님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아주 짧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돈 어떻게 벌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주 짧게 질문하니까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은행 때려치우세요. 깜짝 놀래요. 은행 때려치우라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자리는 성공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자, 지금 300에서 700만 원 받아요. 뭐 지점장 가면 1억대까지 받죠. 그런데 애들 가르치고 먹고 살고
아파트 하나 마련하고 나면은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당신은 30살까지 죽고 살고 공부해서 60살까지 팔팔한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은행이라는 데다 꼬라박고 60 됐을 때 손에 건지는 것은 없다. 그냥 그 세월만 그냥 까먹은 거다. 당신 지금 제 또래들이 이제 지점장 하다가 이제 지금 거의 다 은퇴를 했어요. 걔네들 지금 갈 자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자리라도 지금 찾고 있는데 없어요. 그럼 왜 실패하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노후 대책을 왜 못 세우느냐? 계획 자체를 실패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리 다 없어져요. 왜? AI로 다, 인공지능으로 다 대체되는 거예요. 지금 68%니까 거의 70%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운전하는 사람들 자리 다 없어지죠? 은행원들 자리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고 한 거예요. 거기 있어봐야 60살까지라도 버틸 수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다 자동화돼 버려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앉아 있어봐야. 그러니까 남이 없애면은 이게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가 있어요. 그 계란 남이 깨면은 후라이가 되고 자기가 깨고 나오면은 병아리가 된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깨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당신 거기 계속 있으면은 남이 깨버리면은 그 후라이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좀 뭐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라이 되기 전에 빨리 깨고 나오라고 하는 게 낫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사회학자들마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점에 가봐요. 그냥 이렇게 많이 팔리는 그 책들 딱 눕혀놨거든요. 그 눕힌 책들 중에 태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빨리 알아듣고 이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깨구리가요 찬물에다 넣어놓고 밑에서 서서히 불 떼면은요 뜨거워지는데 뜨거워 하다가 그냥 삶겨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70%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 그 일자리가 새로운 걸로 바뀌어버린다고 하는 거, 이거는요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대책을 세우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만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대책을 세우면요 그 자리는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피 터지게 싸우는 자리, 피바다 레드오션이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냐? 블루오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생각 안 하는 자리, 3천만 원 벌고 5천만 원 버는 자리, 그런 자리는 별로 생각들을 안 하잖아요. 그 자리가 도리어 널널해요. 그게 어디 자리냐면 애터미의 로얄 마스터. 네. 이 시대를요 정말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춤주춤 거리다가는요 전부 삶긴 개구리 꼴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할 거냐? 뭐를 가지고 할 거냐? 여러분, 애터미에 대해서요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애터미에 대해서도 막 제품에 대해서 막 여기 뭐 무슨 원료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가지고 설명, 그게 막 그냥 한 번만 읽어봤더니 머릿속으로 쏙 들어온다 그러면 하세요. 근데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그거 외워가지고 해보려다가 잘 안 외워지네, 아유 나는 머리 나빠서 애터미 사업 힘들어서 못하겠네, 요러는 분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수당책에 공부해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 아 나는 애터미 할 능력이 안 되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몰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면은요 효과는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적 능력이 창출할 수 있는 가치보다는요 뭐가 진짜 큰 능력을 발휘하냐면 정직하고 선한 것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를 해요. 수당책에 설명을 잘하긴 하는데 계속 스트레스 줘, 지수당 생각해갖고. 그럼 그 스폰서에게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 싫잖아요. 힘 다 빠져 집으로 가버려. 그런데 설명도 잘 못해. 그런데도 엄청 착하고 정직해.
그냥 내가 뭐 있으면 거제라도 좀 도와주고 싶어. 내가 집에 가버리면은 저 사람은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착하기만 한 사람인데 얼마나 실망할까 싶어서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래야 조직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과 소남이라는 자본을 여러분들이, 자본의 그 생산성이 지식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성보다 훨씬 큰 거예요. 정직하고 선한 것 매우 중요해요.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손해가 날지라도 지키는 거, 이게 정직한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 바꾸는 거, 이 정직한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한 말은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 손해 볼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선한 것은 내 이익보다도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있죠. 사랑장.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은 선한 게 아니에요. 선한 것은 뭐냐면은 내 이익보다는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정말 저 파트너, 저분 너무 어려워. 내 수당 들어오는 것보다도 저분 통장에 수당 들어가는 것이 나는 더 급하고 기쁘다. 이런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은요, 100% 성공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왜 사업이 안 되겠어요? 그걸 파트너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우리 스폰서는 정말 내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구나.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굉장히 착한 회장이거든요. 이런 얘기해도 안 쑥스러워. 왜? 증거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로얄 클럽 오신 분들 처음에 정말 힘든 분들만 왔어요.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저는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저도 답답했어요. 신용불량자에다가 회사 운영할 돈도 없었기 때문에 저도 답답했지만은, 저는 제 유익보다는 우리 사업자들의 유익을 먼저 구했어요. 그래서 수당이 발생하면 원래 일주일 모아가지고 일주일 후에 지급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때는 제가 전산실장이었어요. 그래서 수당을 딱 돌려봐요. 수당이 딱 떠. 그러면은 전화를 해. 저기 오늘 매출 들어왔네? 근데 어때? 이거 반품 할 매출이야, 안 할 매출이야? 그때는요, 반품도 많았어. 아, 이거 확실합니다. 반품을 안 할 거예요. 그래? 아, 잘 됐네. 그러면은 오늘 7만 원 발생했는데 내가 저기 입금 시켜놓고 갈 테니까 내일 아침에 찾아서 차비도 하고 차값도 하고 정신값도 해. 알았지? 그러면서 이제 탁 보내고 문자 보내는 거예요. 정말 수당 발생을 축하드립니다. 매일 이런 수당이 떴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더 많은 수당이 뜰 날을 기대합시다. 화팅! 그래가지고 문자 딱 보내주는 거예요. 그거를 했어요. 그거를. 그때 회사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우리 김치봉 대표이사님은 좀 외상으로 물건 좀 주면 어때요? 내가 떼먹을 놈이에요. 현금 한 번이면 한 번 해줘. 그러니까 이제 쫄딱쫄딱 매일 싣고 와야 돼. 그 다음에 저는 회장인데 월급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가정이 있는데, 집사람은 150만 원짜리 어디 가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월세 50만 원짜리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만 100만 원이라도 200만 원이라도 좀 가정에 보태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 간절함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같이 일했던 지금 로얄 클럽에 들어와 있는 그 사업자분들의 사정이 더 급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돈 안 보내면 내일 아침에 시내버스도 못 타고 걸어가야 돼. 새벽같이 일어나서 점심도 못 먹어. 맹물 마셔야 돼.
그것이 느껴지니까 보내는 거예요. 우선 집행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 초창기 사업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아. 다 알아.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 먼저 상대방의 이익을 구한다는 거, 그것이요, 정직하고 착하다는 것이요, 뭐 좀 아는 척 해가지고 뭐 하는 것보다도요, 몇 배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몇 배의 가치 창출 능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하죠? 지금까지 안 착했던 사람들 지금부터 착하겠다고 각오를 해버려. 난 착할 거야.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앞으로 자신한테 계속 그 얘기를 들려주세요. 착하기만 하면 돼요. 착하다고 하는 것은 내 이익보다는 상대편의 이익,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게, 이게 착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내하고 일하겠다는 사람만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 먼저 돈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어떻게든 그 사람 성공시키겠다. 그렇게 하면은 컴퓨터가 안에서요, 그 사람을 다 돕도록 만들어 놨어요. 절대 손에 안 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다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앞으로 정말 지금 있는 직업이 68%가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이 애터미 사업은 착한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가 다 억대 연봉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 보다도 내 주변에 누구누구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분들은 더 빨리 성공을 해요. 앞으로 이 세상이 변해버리면 99%에 들어갈 사람인데, 깝깝한 사람인데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요 마음을 먹으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예, 모두 착한 사람 되시기 바라면서, 성공자 되시기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